이곳은 어느 동네가 아닙니다. 동물원도 아닙니다. 북한산입니다. 야생에서 살아가는 개들을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무서운 들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민가에서도 산에서도 살 수 없는 존재. 그들은 다만 살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지붕이라 불리는 북한산 국립공원. 연간 700만 명. 북한산은 국립공원 중 가장 많은 등산객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도심 가까이에서 탁 트인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죠. 등산객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오후 4시. 북한산에는 사람들은 모르는 또 다른 세상이 시작됩니다. 등산객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 경사진 바위산을 거침없이 누비는 이들은 들개입니다. 들개는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무리지어 생활하는데요. 그중 가장 몸집이 큰 검은 잎이 이 무리의 1인자, 우두머리로 보입니다. 이 바위산의 건너편. 이곳에 또 다른 들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들개 무리는 총 3마리인데요. 체구는 작지만 젊고 기운이 센 뾰족귀는 행동대장입니다. 개들의 영역 표시는 야생의 본능이죠. 그러나 함부로 자기 땅을 표시해뒀다가 혼쭐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시 검은 잎이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무리를 다스리고 영역 다툼과 먹이 사냥에 앞장섭니다. 검은 잎 무리의 근거지는 바로 이 나무 아래. 지대가 높아 적을 감시하는 데 용이할 뿐 아니라 휴식을 취하기에도 그만입니다. 들개는 잡식성으로 산속에서 먹이를 찾아 연명하는데요. 몸 길이 약 1m, 강한 무리일수록 몸집이 크고 근육도 발달해 있습니다. 들개의 주 활동 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입니다. 검은 잎 무리의 근거지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는데요. 같은 무리지만 수시로 서열 확인을 위한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검은 잎은 언제나 이 구역의 늠름한 우두머리입니다. 북한산의 아침, 다시금 세상이 밝아집니다. 부지런한 청설모가 검은 잎 무리의 근거지에서 뼈다귀를 들고 도망가네요. 뒤늦게 아지트로 돌아온 검은 잎. 심상치 않은 물건. 카메라를 보고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뼈다귀 냄새를 맡고 찾아온 또 다른 들개. 그러나
너무 짧았습니다. 약육강식에 따라 내주고 맙니다. 북한산 곳곳에 들개들의 은신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바위 틈 아래 몸을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들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이런 굴은 들개들에게 최고의 보금자리. 굴 속에서 나오는 일이 거의 없는 이 들개는 몹시 지쳐 보이는데요. 배가 고픈지 한참 동안 먹을 것을 찾습니다. 가까이에서 황구를 들여다보니 젖이 많이 불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어미개의 황구 곁에는 이제 갓 태어난 3마리의 새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을 본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보입니다. 마치 보초를 서듯 굴 입구에서 눈을 떼지 않는데요. 예민하게 주변을 감시하던 어미개가 외출을 감행합니다. 아무래도 젖을 물리기 위해 먹이를 찾아 나선 것 같은데요. 집에 덩그러니 남은 새끼들은 서로 장난을 치느라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엄마가 없는 틈을 타서 조심스레 세상 밖을 내다보는 새끼들. 이들에게 아직 세상은 두렵기보다는 호기심 가득한 곳이겠죠. 어미들께 황구가 돌아왔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젖부터 찾는 새끼들. 이 새끼들도 곧 들개가 될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들개는 모두 120여 마리로 추정되는데요. 그중 절반 정도가 북한산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완전 들개들처럼 야생에서 태어나고 야생에서 태어난 애들은 사람을 전혀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야생성은 거의 야생동물 쪽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개들의 선조가 늑대다 보니까 늑대의 습성을 그대로 담고 무리 생활을 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독립된 지역을 갖고 있고요.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주택가에 내려와 덩치가 큰 소나 말을 습격하기도 합니다. 저거만 타면 모두 집어내는 거. 실제로 들개떼가 고라니를 사냥하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애들 사냥개 아니야 야생개인가 봐. 개가 무슨 뭐. 이야 무섭네. 이야. 저개 3마리도 데리고 가야되는데 저 개 저거? 이야. 그렇게. 지난달 27일 서울 강동구의 닭농장에서도 들개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작진이 농장을 찾은 건 사건 발생 나흘 뒤. 여기가 지금 닭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때 이제 들개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한 30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다 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 죽고. 닭 30마리 중 21마리가 이곳에서 처참하게 숨을 거뒀습니다. 주인이 농장을 비운 사이 들개떼는 비닐하우스를 뚫고 침입했습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쳤겠죠. 사방으로 날린 털이 그날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들개는 점점 맹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 발자국이 있는데 꽤 큰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들개의 발자국. 발자국만으로도 위협적입니다. 구사일생 목숨을 구한 닭은 9마리. 하지만 그중 3마리는 겨우 숨이 붙어있는 정도입니다. 상처를 심하게 많이 입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들개가 물어가지고 지금은 약을 제가 계속 뿌려주고 치료를 해주고 있어서 아직 살아는 있는데 지금 다 껍질이 벗겨진 상황이고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매일 치료를 해주고 있지만 이빨에 물린 상처가 워낙 깊습니다. 그때 지나가시던 분들이 그 들개가 이쪽에서 이게 왔다 갔다 산책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자주 출몰하는 개들이 있었으니까 그 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제작진에게 의심이 가는 들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보자 일단 몸을 피하는데요. 그런 일을 벌일 거라고는 언뜻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아예 산속으로 사라집니다. 들개가 머물던 곳에는 각종 뼈와 닭의 사체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유기견 때문에 밤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저녁 같은데 혼자 가려면 무섭다고요. 네, 몰려다니라고 이거 주위 돌아다니고. 밤에 거기서 자더라고 또. 그 앞에서.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하죠. 애들도 있네 집에. 무섭죠. 여기서 사람도 없고 그런데 들개들은 원래 무섭잖아요. 쏟아지는 민원. 그렇게 서울 곳곳에서 들개잡이가 시작됐습니다. 20년간 야생동물을 포획해온 65살의 방기정 씨. 그는 우리나라에 몇 되지 않는 들개 포획 전문가입니다. 영리한 야생 들개는 멧돼지보다도 포획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거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개 목이요. 개 다니는 목. 길목. 포획에 앞서 먼저 들개의 흔적을 쫓습니다. 여기 개발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비 온 적에 왔는 것 같아요. 개발 자국 보이시죠? 개발이. 이런 거, 여기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개발. 발이 다른 산짐승하고 달라서 이 고양이는 조그만하지만 개발은 고양이보다 크거든요. 여기 동그라는 게 개발 같아요. 이건 확실치는 않지만 서너 마리 되는 것 같은데요. 서너 개.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이 단위 목으로 봐서는 서너 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북한산 들개를 유인할 차례입니다. 후각이 발달한 개들은 아주 멀리서도 냄새를 감지하는데요. 고등어 통조림은 그가 즐겨 쓰는 미끼입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표적을 기다릴 차례. 들개 포획에는 마취총이 사용됩니다. 현행법상 들개는 야생동물이 아닌 유기견이기 때문에 생포만 가능합니다. 사살보다는 어렵죠. 아무래도. 사살 같으면 모든 총이 직선으로 나가는데 이건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도 짧고 힘듭니다. 들개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제작진까지 합세해서일까요? 똑똑한 개들은 1시간이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을 받고 찾아간 곳은
아파트 단지 뒷 야산. 나무 뿌리가 만든 작은 틈 사이 들깨의 은신처입니다. 들깨가 사람을 위협할 때는 보호할 새끼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겁에 질린 새끼는 세상에 태어나 가장 세차게 울부짖습니다. 세 번째 새끼를 꺼내려는 순간 어미 개가 나타나자 새끼들도 엄마를 찾는 듯 목청을 더 높입니다. 눈치가 빠른 어미 개는 더 이상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은 오래 머뭅니다. 방기정 씨가 어미개 포획을 준비하는데요. 상황을 파악한 어미개가 재빨리 걸음을 재촉하는 이때 방아쇠에 손을 가져갑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물 개 찾으러 가야죠. 아, 맞췄나요? 네. 소리 났잖아요. 표적을 맞췄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들깨를 수색하는 것이 그 다음 일. 마취총을 맞은 들깨가 쓰러지기까지 2분에서 3분이 걸린답니다. 그 사이 발이 빠른 들깨는 전속력으로 달아납니다. 핏자국을 봐서 어미개가 마취 주사기를 맞은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한 시간을 넘게 헤맸지만 어미 들깨는 그 어디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취 주사기를 맞은 들깨는 2시간 후면 깨어납니다. 겨울에는 지금은 힘들고 겨울에는 다 찾는데 낙엽지구로만 지금은 10개만 3개 정도는 못 찾아요. 어미 들깨는 운 좋게도 포획망을 피해갔습니다. 졸지에 엄마와 떨어져 이산가족이 된 새끼들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가게 됩니다. 이곳은 북한산 인근 휴게소. 벌써 3군데째입니다. 오후 5시. 인근 식당에서 주는 잔반을 먹으러 들깨가 매일 산 밑으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들깨를 사이에 두고 음식을 주는 사람과 들깨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나뉩니다. 음식 냄새를 맡고 먼저 접근한 것은 길고양이. 이 풍성한 먹이 앞에서 어쩐 일인지 금세 주랭랑을 칩니다. 이상한 기운이 감지된 모양입니다. 잠시 후 우거진 숲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건 기다리던 야생 들깨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만찬 앞에서 사이좋게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2마리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때문에 애들이 경계하잖아요. 새끼들도. 진돗개 잡종으로 보이는 백구는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 사이 마취 주사기가 장전되고 이내 표적을 향합니다. 마취 주사기가 엉덩이에 정확히 꽂혀야 마취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일순간 아수라장이 된 만찬의 현장. 활동 반경이 넓은 산이지만 엉덩이에 정확히 꽂혔기 때문에 그리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라는데요. 그렇게 15분 정도 계속된 수색. 저 멀리 쓰러진 하얀 들개가 보입니다. 몸 길이는 약 70cm, 몸무게는 약 15kg 정도로 돼 보이는 중형견입니다. 숨은 이상 없이 쉬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1월이나 2월 났을 것 같은데 새끼가 크네. 아, 3, 4개월 됐는데 이렇게 지금 큰 건가요? 들개들은 이제 진화를 해. 자기 몸매를 커져야 돼. 살아남으니까. 도망가야 하는 자와 꼭 잡아야만 하는 자, 모두에게는 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획된 모든 들개는 주인 없는 유기견으로 분류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인계됩니다. 사이 마취에서 풀려난 백구. 이제 산속에서의 생활은 안녕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 겁니다. 이렇게 애들 그러면 어디로 가나요? 이거는 저희 협회 양줄 쪽으로 해서 보호소에서 보호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공고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그다음에 주인분 찾게 돼요. 그도 고단했던 하루를 마칩니다. 이렇게 보내는 것도 마음 편치 않으시겠어요? 그럼요. 저도 좋지만은 사람들한테 쫓기고 미움받고는 들어가서 보호소에서 있다가 분양되는 걸 저는 원하거든요. 그러나 미래가 꼭 밝지만은 않습니다. 야생화된 대형견은 입양처를 찾기가 더 까다로운데요. 지난해 서울시에서 포획된 들개는 모두 115마리. 그중 20일이 지나도 주인을 만나지 못한 63마리는 모두 안락사됐습니다. 완전히 사람과 접촉 없이 사람한테 먹이를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들개의 경우에는 사람을 전혀 따르지 않죠. 개의 습성을 잘 아는 분들이 넓은 마당을 가지고 정말 안전하게 그 동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고 민간단체의 보호소들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들개들의 이런 제보들을 거의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저희 동물... 그 이름조차 생소했던 들개는 도대체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그 시초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개를 키우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아파트로 이사가면서 개들이 버려졌습니다. 가족을 잃은 개들이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최초의 떠돌이개, 들개가 탄생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방법은 누구나 쉽게 키우고 누구나 쉽게 버려진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고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 대안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길거리에 내몰리게 된 개들이 그 개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자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이제 들개화가 된 거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서울의 재개발 지역은 모두 471곳. 반려견 유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들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민원을 받고 출동한 곳은 북한산 아래 한 주택가입니다. 이 골목에서는 들개와 마주치는 일이 매우 흔한 일입니다. 한낮에도 들개들이 길거리에 나와 햇볕을 쬐며 휴식을 취하는데요. 먹이통으로 봐서 밥을 챙겨주는 주민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산과 민가를 자유로이 오가는 들개들은 마치 이곳에
골목대장 같습니다. 포획 전문가 방기정 씨도 이미 이곳이 익숙합니다. 몇 번 포획을 시도했으나 그냥 돌아섰던 곳. 그 사이 들깨 가족이 더 늘었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지금 잡아달라고 연락 왔어요. 얘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애예요, 사장님. 한 마리 쟤만 늘어난 거예요, 쟤가 새끼였거든요. 예, 그리고 저렇게 좀 금방 크니까 저 새끼들을 잡아가세요. 얘는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5년째예요. 아주머니가 그러면 좀 묶어서 기르시든가요. 제가 제발 부탁해요. 제가 안 되니까. 그녀는 주인은 아니지만 무려 5년 동안 들깨들의 밥을 챙겨줬다고 합니다. 결국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습니다. 민원이 이거 그럼 민원만 잡아서 걔나 저나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누가 죽인대요? 끌고 가면 죽는 거죠. 그러면 그게 살인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하는지 그렇잖아요. 민원들 한다고 해 사람들이 불편하다 해가지고 생명을 마음대로 포획해가지고 죽음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들깨를 사이에 두고 욕설까지 오가는 상황. 누구도 물러서기 어렵습니다. 이상한 조짐을 느꼈는지 느긋했던 들깨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얘를 잡아가세요. 얘를 잡아가세요. 얘 둘이는 이제 늙었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기 놀던 동산에서 죽게 하고 얘 잡아가세요. 얘 이름이 가을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가슴 아픈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금방 저렇게 불어나잖아요, 개가. 아주머니 먼저 제가 와서 잡았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포획 전문가도 오늘은 마음을 굳게 먹은 듯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나 등산객들은 들깨를 잡아가라고 하고 먹이를 주는 사람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냥 얘네들 태어나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밥을 주고 키워야죠. 이 등산하는 사람들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무서워서 쫓아갖고 우리 절에 와서 개 좀 묶어 키우라고 막 항의를 한다니까요. 주민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결국 긴 실랑이 끝에 우선 한 마리만 포획하기로 합니다. 오늘 포획 대상은 가을이. 북한산 아래에서 2년 남짓 살았습니다. 가을이는 별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쉽게 포획됐습니다.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존재. 누구도 책임지기는 어려운 들깨. 그렇게 오늘은 이 들깨 무리 중에서 가을이만 이곳을 떠납니다. 가을이가 떠난 밤. 가족을 잃은 들깨들은 오늘따라 예민하게 지저댑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들은 지금 세상을 향해 항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제작진은 동물권 단체 케어를 만나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애들이 그 주차장 안으로 좀 먹을 걸 먹으려고 이제 그분이 유인을 하시면 그때 이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급선무는
더 이상의 들깨 번식을 막는 중성화 수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또한 포획이 필수입니다. 그렇게 다시 들깨무리를 찾았습니다. 그날도 들깨무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해 보였는데요. 평소 들깨들에게 주로 먹이를 줬던 주차장을 포획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고기 냄새가 진동하자 경계하던 들깨 한 마리가 참지 못하고 입구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이제 슬슬 포획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구조대원들보다 들깨의 발이 빨랐습니다. 네 시간 동안 계속된 구조. 잡았다. 애들 놀래니까 괜찮아. 가만히 있어. 드디어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지지마 애들 긴장하니까. 문 열린 주택가로 몸을 피한 들깨 한 마리가 포획됐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가까이 한 탓일까요? 금방 굴복하고 맙니다. 들깨들에게 가장 안전한 건 입양되는 것일 텐데요. 두 차례 만나 밥을 챙겨줬던 주민을 설득했지만 키울 곳이 마땅치 않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는 5시간째 계속됩니다. 두 번째 구조 작전. 새끼 한 마리가 사방이 막힌 담벼락 안으로 들어갑니다. 긴박한 순간 어렵게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이 누렁이는 가을이의 새끼입니다. 오늘 하루 구조된 들깨는 단 2마리. 들깨는 구조도 해결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넓은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던 동물이 묶여서 살아간다거나 좁은 공간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는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저희도 지금 방법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냥 중성화 수술을 해서 주민들이 좀 인정만 해주신다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더 이상의 번식만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실은 좋지 않을까.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들깨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겨우 이 정도입니다. 다행히 구조된 들깨의 몸 상태는 매우 양호했는데요. 중성화 수술을 마친 뒤 이들은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주) 뒤 북한산의 암벽을 다시 찾았습니다. 바위 틈의 황구 가족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 새끼들은 부쩍 자란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곳입니다. 이 친구들은 여기에 살고 있는 고유종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외래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현재 야생동물보호법에서 잡아서 동물구조협회에 인계인수하는 게 현재 절차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 들깨 가족이 눈에 띄지 않도록 보금자리를 옮겼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들깨는 지금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